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균열인데 어떤 균열이냐면 공사장 옆에서 살고 계시는 집 갑자기 이제 땅 파기 시작하면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소송에서 대처하고 배상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정말 미치죠. 제가 아침 방송이나 옛날에 제보자들 KBS, ETV에서 하던 방송들을 진행할 때도 항상 힘들어 하시는 게 공사장 균열 때문에 공사장에서 발파라든지 아니면은 터파기 하면서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집에 균열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매일 나오면서 보면 마당이 없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담장에도 그렇고 지붕에도 그렇고 천정에도 그렇고 벽에도 그렇고 미치는 거지.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아니 지금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데 이거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현장 수석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균열이 생겼네. 저희가 발파해서 그런가 보네요. 아니면 저희가 터파기 할 때 항탁이나 이런 브레이크 같은 거로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배상해 주겠습니다. 다 고쳐줄게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 책임을 안 물으려고 발을 빼고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 자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답답한 건 그분들을 가면 뭐랬냐면 저희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한번 제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균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벌써 집 지은 지가 30년가량 됐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건데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좀 보수를 해줄게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야. 왜냐하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었고 뭐 몰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었던 차나 집이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해. 금이 가고. 그게 아무리 가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공사장 옆에서 살면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는데 실질적으로 배상은 잘 안 해주면서 소음이나 이 부분은 그래도 참겠다 이거야. 일정 부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하지만 균열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뭐 다시 거기다가 에폭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간 부분을 보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메꾸고 거기를 갖다가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 표가 나거든. 그래서 속상한 거지. 내 집이 그렇게 금이 가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좀 내려가고 또 실질적으로 장판에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기도 하고 천정에서 안 새든 비가 새고 정말 미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춘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팠던 사건이에요. 자기네 집이 다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여기가 춘천에 있는 이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좀 살고 있는 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많게는 40년부터 적게는 20년 동안 살고 계신 집이었는데 거기에 옆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 새고, 사실 내가 그 집에 가봤는데 여러 번 가봤어요. 여름에 이 위에다가 전부 다 비가 새니까 거기다가 비닐막을 쳐놓기도 하고 애들 자는 방 옆에 이 양동이랑 이런 비 받는 것들을 다 갖다 놨어. 그리고 눅눅하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집은 다 균열이 생기고 장판 밑이 아주 흥건해요 우리. 근데 애들이 거기 장애인 애들 둘이 거기서 살더라고.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시공사가 거기도 그래도 중견기업인데 이 정말 배상 안 하더구만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공사를 이분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서 공사를 중지시켜달라고 중지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공사가 처음에 중지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을 풀어줬어.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공사를 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더 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나빴냐면 아파트 공사 현장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하고 바로 이렇게 밀접해서 불과 1m에서 많이 떨어진 집은 14m까지 떨어져 있지만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2층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있는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2층 집들은 집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아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좀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그런 일반 주택들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집들도 지금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좀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새 집은 아니고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그 집을 만들어 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공사가 시작이 돼서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설명을 드리겠고, 대신 먼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더 이상 공사하지 마라, 우리 집 무너지니까. 그랬더니 법원에서 2016년도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인용해 준 거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시공사는 더 이상 지하 고착 공사를 중지하고, 이게 부등치마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치마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균동치마와 부등치마. 균동치마는 집안이 꺼져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 꺼지는 거예요. 쭉 균등하게. 근데 부등치마라고 하는 건 일부 공사가 그쪽 부분에 대한 일부 집안 치마가 있거나,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한쪽에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그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치마가 생긴다는, 이런 걸 부등치마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등치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수공사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할 때까지는 공사하지 마라, 이런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분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했죠. 근데 이건 분명히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사 중지 본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공사를 못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 이제 공사 공기가 늦어지면 이 사람들은 지체상금이라는 걸 내요. 지연된 것만큼 건축주 내지는 시행사한테 그 지체상금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협상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도 좀 잘못한 게 있었어. 그쪽하고 얘기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협의를 끝냈어야 되는데, 아니면 보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시공사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공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너무하다,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손해가 확대가 되고 있고 자기네들은 이러다 보면 정말 부도가 날 정도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풀어달라라고 재판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이 파일, H 파일을 인발한다는 거 뽑아낼 때 유연 집안 침하가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 재개하더라도 안전 문제 발생하면 즉시 공사 중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손해에 대한 부분을 공탁해놔라. 이런 조건으로 공사를 재개해줬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사금지 가처분이 됐다고 해서 이분들은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던 거지. 이제 내가 다 배송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대처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으로 공사가 재개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완을 많이 해놓고 가처분 이의를 하니까 가처분이 풀린 거예요. 그럼 공사를 재개했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보수를 안 해줘, 시공사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건물에 인접한 건물과 공사 현장 사이에 소송을 한 사람들은 아주 가까웠던 집들 7가구 정도만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거기서도 조금 더 골목 하나, 작은 골목 4m 앞에 있는 골목들은 내가 거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거기는 깨끗하게 보수가 돼 있어. 벽도 새로 칠해주고 담장도 새로 쌓아줬어.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너네는 소송 안 했고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이쪽은 다 보수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소송한 사람들은 니네는 내가 한 푼도 못 줘, 판결 나올 때까지. 가처분, 괘씸죄. 정말 용나보지. 너무한 거 아니야? 오히려 균열이 심하면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소송을 했겠냐고. 감정이 양쪽 다 극해지니까 안 해주겠다는 거야. 판결 나올 때까지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의를 한 다음에 손해배상까지 가서 재판이 끝난 시기가 이게 언제냐면, 소송만 3년을 넘게 한 거예요. 3년을 넘게. 근데 이분들이 가처분이 다 풀리고 나서 우리를 찾아왔어. 기존에도 변호사님 계셨는데 그분하고는 이제 어떤 이유로든 뭐 못하겠고 하니까 우리한테 좀 많이 도와달라. 그래서 이 사건에 우리가 너무 안 돼서 이제 내가 그래 좋다,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안전진단 등급이라는 게 우리 시설물 관리 및 유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진단을 해보면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어요.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그 시행령 지금 12조에 나와 있는데 A등급은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어, 최상의 상태. B는 양호, C는 보통, 그 다음에 D는 미흡하다. D가 되면 어떠냐면,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 제한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D등급이 나오면 이거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구조부가 이 외벽이라든지 뭐 아니면 내력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너무 금이 많이 가거나 집안이 침하되고 기울기가 생겨서 여기 살아남을지 말지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정밀 안전진단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단계가 D등급.
1등급이에요. 2등급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주요 부지에 발생하는 결함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즉시 사용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야. 건물의 등급까지도 지금 D등급까지도 나오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2등급은 바로 나가야 돼. 철거하라는 거예요. 보수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집들을 보면 어느 집은 이 정도 균열이 생겼어요. C등급 보면 여기 봐. 이 균열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손가락이 담장 같은 거 물론 볼록으로 지은 집들의 경우에는 균열이 잘 가. 그래서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생기고 내벽 타일도 많이 깨졌는데 여기도 보시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가 여기 설명드리는 이 70년도 첫 번째 나오는 SC 집인데 이거는 구조용이 조족조야. 조족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벽돌로 쌓은 집이에요. 그리고 담장은 블록조야. 블록 알아요? 이 구멍이 이렇게 이만하게 직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이렇게 시멘트를 모아놓은 약간 좀 약해 보이죠? 벽들은 빨간색 벽돌이잖아요. 벽돌은 구워서 하는 거고 그걸 조족이라고 그러고 블록은 그 안에 구멍이 좀 나 있어요. 3개가 이렇게 나 있지. 그 블록조로 지은 집은 약해. 그 보통 담장 같은 걸 많이 짓는데 그래서 담장이 막 이만큼 갈라지면 블록조로 지은 담장이 집이 금방 무너질 거라고 걱정하는데 그건 또 아니야. 블록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균열이 잘 생기고 다음 집들 보면 여기는 2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2등급 뭐라고 했어요? 사용을 중지해야 돼. 더 이상 이거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빨리 사람을 다 빼내야 돼서 시공사에서 이건 해줬어. 여기 굉장히 나이가 드신 노인 한 분이 사셨거든요. 여자분이. 그분은 이제 임시거주를 마련해줘서 나와 사셨어요. 근데 가보면 집이 난리도 아니야. 여기서 이분이 거의 시집 오셔서부터 사셨나 보더라고. 근데 살 수가 없어. 그 안에 집기도 못 빼고 그냥 혼자 영화관에 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 집만 너무 울어 매일. 그래서 내가 진짜 안타까운데 나중에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이거 과연 이 배상 금액이 얼마가 나왔을까? 이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릴게요. 보면 다른 집들은 B등급, 뭐 또 B등급, 2등급, B등급, C등급 뭐 다 이래요. 근데 이게 C등급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야. 본인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비가 새고 보수도 안 해줘. 감정을 이걸 언제 했냐면 법원 감정을 할 때가 2017년도 말이니까 벌써 가처분 시작하고 나서도 1년 반 정도 있다가 시작을 했던 건데 감정하는 동안 감정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퉜어. 감정이 잘못됐다. 감정인이 못 보고 간과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균열이 아니고 저쪽에서 공사 때문에 이름에 발생한 균열인데 자연적 균열을 잘못 봤다. 또 하나 이게 감정할 때 손해배상액을 감정을 할 때 건물의 상태만 감정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상태를 보고 그로 인한 보수 보강 방법을 감정서에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대신 그 비용을 또 산정해 주거든요. 금액이 너무 낮게 산정이 되면 그 돈으로 보수를 못 해요. 여기를 자기 돈 들여 또 보수해야 되는 꼴이 생기는 거야. 정말 이게 건물의 균열과 관련돼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또 그러면 시공사한테 직접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공사한테 직접 보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시공사를 못 믿는 거야. 여태까지 지금 시공사가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공사한테 또 맡기면 나중에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돈은 사실은 변호사 보수 내고 소송 비용 내고 너무 금액이 적게 산정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공사업체를 산정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날벼락 맞은 거지, 솔직한 얘기로. 내가 뭐 옆에서 내 집 누가 건드리라고 그랬나? 옆에 집 지으면서 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냐고. 그럼 바로 보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 집이 이렇게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고 그래도 잘 살던 집을 다 망가뜨려 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냐.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더 환장하는 건 이분들이 다 서민이거든. 사실 좋은 아파트에 살거나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옆에 공사 안 해 잘. 그리고 그렇게 좀 공사해도 가만히 안 있어. 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지시하고 좀만 균열 생기면 난리가 나거든. 근데 꼭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집에 가보면 그 옆에 공사 현장에는 못 사는 사람 집이 많아요. 정말 안타깝지.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힘도 없고 어떻게 가서 하소연도 못해. 들어주지도 않아. 구청 가도. 공사장 얘기만 해. 공사장 그 아파트 짓는 거. 왜냐면 지방일수록 그다음에 이 지역이 낙후된 데일수록 이런 건설 현장이 많이 들어와야 지방자치한테도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어줘. 또 공사하는 거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알았다고 하고 현장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균열 생기는 집들에 가보면 내 그 마음이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데 소송에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 죽으면 1억 원 인정해 주거든요. 감정서상 보수비가 5,600만 원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인정해 줬어요. 굉장히 많이 인정해 준 거예요.